네, 가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24년 9월 모의고사 20번 지문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신 거죠? 어제 보신 거고 원래 토요일부터 들어갈까 하다가 충분히 괜찮은데? 라고 해서 일단 오늘 일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지문의 주제문은 영재의 아이를 가진 부모가 조심해야 할 태도예요. 영재의 아이를 가진 부모가 조심해야 할 태도. 저도 아직 부모는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다 영재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실제로 제 조카 같은 경우가요,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더 빨리 걸었어요. 말도 더 빨리 하고요. 그래서 얘는 영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름이가 내 딸 한번 해봅시다. 막 부담스러워지는데? 야, 우리 아름이는 어렸을 때부터 구구단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사친연산을 했단 말이야. 내 생각에 아마 우리 아름이는 의사가 될 것 같아. 의사가. 어때요? 좀 부담스럽나요? 네, 부담스러워요. 아름이는 그러면 어떤 아이가 될까요? 부모의 필요 조건을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진정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결말 부분처럼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제문, 영재의 아이를 가진 부모가 조심해야 할 태도, 어떤 태도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까 정로가 그랬죠? 기프티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거 그냥 간단하면 선물 받은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 받은 아이는 재능이 있는 아이고, 됐어요? 이게 재능이 있는 아이고, 이걸 굳이 한 단어로 줄여 쓰게 되면 prodigy라는 영재라는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영재라는 표현을 조금 일단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gifted child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영재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 아예 안 보고 갔었네요. 가봅시다. As the parent, 부모로서. 자, 어떤 부모님과 영재의 부모로서, 즉 자신의 자녀가 영재인 부모로서 보자면 여러분은 need to 부정사인가요? 뭐뭐 해야 하다라는 뜻이고 비동사 aware of가 한 단어 맞죠? 그러니까 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ware는 동사 없어요. 여기선 지금 명사처럼 혹은 형용사처럼 쓰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형용사긴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특정한 소재 나오기 시작했어요. Common Parent Trap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흔한 부모의 덫을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요. 덫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네요. 그러면 그 덫을 잘못 밟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부모의 덫이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Of course, 물론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면은 a proud parent. 맞아요. 여러분은 아들, 딸내미가 영재니까 여러분은 자부심이 있는 부모예요. 그렇죠? 자신 넘치는 부모가 맞습니다. 그리고 you should be. 여러분은 그렇게 되셔야만 하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있나요? 안 보이죠? 그러면 아마 여기 비동사 뒤에 a proud parent가 겹쳤으니까 제가 생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아주 자부심이 넘치는 부모고요. 그렇게 자부심이 넘치는 부모가 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들, 딸내미가 영재,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신감 넘치는 것도 맞죠. 자부심 있는 것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while, 반면에 뭐뭐 이지만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쉽겠지. 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겠지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To talk non-stop,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건 굉장히 쉬워.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린 천재에 대해서. 어린 천재가 누구죠? 자녀잖아요. 자녀. 그쵸? 똑똑한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건 참 쉬워요. 좀 있으면 추석인가요? 그러면 또 가족끼리 모여갖고 우리 아들내미 영재인가 봐. 누나네 아들은
영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자랑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 쉬워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쉽습니까? about의 목적어가 두 개 이렇게 나오네. 무엇에 대해서 그녀나 그녀의, 그러니까 그녀의 아이죠. 아이의 remarkable, 뭐 두드러진, 놀라운 이런 뜻이지. 눈에 띄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아이의 놀라운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 물론 쉽겠죠. 그렇긴 하지만 전체 글을 관통합니다. 이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로의 앞문장 전체겠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의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겠죠. 그렇겠죠.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limit your bragging behavior to your very close friends or your parents. 주제문 나오네요. 따라서 엄청나게 extremely 매우 엄청나게 important 중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네요. 뭐 하는 것이 제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제한시키라는 표현은 뭘까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무엇을? 여러분의 bragging하는 행동을 제한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bragging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일단 bragg가 허풍 떨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뭐 으스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어떤 행동입니까? 뭐 요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언니? 뭐 우리 애만 똑똑한 건 아니잖아. 우리 애만 지금 구구단하는 건 아니지. 언니네 아들도 하지? 아 요런 태도. 그쵸? 그러면 약간 어떤 태도인가요? 보스트포 자신만만한 자랑하는 요런 뜻이죠. 뭐 허영심 있는 요런 뜻도 있겠지만요. 요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한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허풍대는 행동 자체요. 으스대는 행동 자체를 제한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의 매우 가까운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약간 으스대는 행동 자체를 제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파트 정리해야죠. 우리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부모의 덫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이었었나요? 바로 우리의 아이가, 자녀가 영재일 때 부모의 흔한 덫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부모의 흔한 덫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으스대는 행동, 요런 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 윗문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 아이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허풍되는 으스den이라고 할까요? 으스되는 행동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도 느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사실은요. 난 여러분도 느껴봤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영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우리 애 이번에 100점 맞았어. 이번에 영어 시험 어려웠는데 잘했어. 요런 태도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조금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뭐 간혹 가다가 제가 그러거든요. 선희쌤한테요. 같은 수업을 맡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요? 영어 시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희쌤이 뭐야? 수학 시간 열심히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막 괜히 막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괜히 막 다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는 어떤가요?
아이에게는 스트레스를 안 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이에게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으스대는 행동을 했었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느끼나 봐요. 영재는 느낍니다. 어떻게 느낍니다? pressure를 느껴요. 과거 분사를 썼네요. 그러면 압박감을 주는 게 아니라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죠. When their parents shut them up too much. 뭐 진짜 그런가요? 영재들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전제 조건 뭐 할 때? 그들의 부모들이 show off 할 때 하고 문법 문제 조심할까요? 제가 show하고 off를 같이 동그라미를 쳐놨다라는 건 진서야 같은 동사의 성격이겠죠? show off는 어떤 뜻입니까? show off는 자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렀었죠? 동사하고 특정한 부사나 전치사가 이어져 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걸 현승한 이어동사라고 제가 불렀을 거예요. 이어동사 맞나요? 서로 이어져 있어서 그 사이에 대명사는 그 자리에 고유한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show up 뒤에 them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은아. 그 고유한 자리를 잘 지켜줘야만 하죠. show them up는 되지만 show up them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m은 누군가요? 아마 자신의 자녀들이겠죠? 이렇게 뭐 똑똑한 아이들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뭐 할 때요? 그들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자랑을 할 때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여쭤볼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아 솔직히 괜찮아. 어렸을 때. 아 지금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 영재 없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시는 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다들 한 번씩은 있어요. 아마 괜히 부담스러워요. 우리 나비는 구구단을 벌써 다 셌어. 아 그래? 응. 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닌가 이 나이 때? 아 혹시 형님네 아들 그런 거 못해요? 한번 해볼까 나비야? 7, 8에 77. 아 여기 틀렸네. 이렇게 되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너무 자랑하게 되면요. 이러한 행동은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행동은 아마도 서영아 너무 자랑하는 행동을 말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자랑하는 행동은 무엇을 만드나요? 이러한 예상을 만들게 된대요. 어떤 예상입니까? 이거 조금 무서워요, 이제요. That they may not be able to live up to. 싹 묶어볼까요? 싹. 여기까지 묶어보고요. 여기서의 대세 성격이 뭔지 한번 봐볼까요? 주어는 있어요. 그쵸? they는 있죠. may, be, able, to 동사 원형 뒤에 또 to가 나왔는데 이 to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to 뒤에 있어야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이건 아마 전치사의 느낌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건 아마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미 설명은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의 대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 그 자체로 생략을 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끝난 건 아니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구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전치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치사 대시였나요? 전치사 위치였나요? 그때는 뭐였었죠? 나의 전치사 위치였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to 위치로 바뀌게 되면서 문장 끝에 live up 네, 이렇게 하면서 끝날 거니까 또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이 live up이라는 단어는 expectation이란 단어와 굉장히 친한 단어예요. 그래서 live up은 외워놓자라는 거죠. live up은 expectation과 매우 친한 단어라서요. live up은 부응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live하면 부응하며 살다. 그러니까 꼭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다시요. 이제 구조를 잡아놨으니까 해석을 해야죠. 이러한 행동은 어떤 기대감을 만드나요? 왠지 이런 기대감이에요. 어떤 기대감? 그들은 누구죠? 아이들. 아이들이 뭐 할지도 모르는 것과 같은 기대감? 부응하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기대감을 만든대요. 이게 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부응하는 기대감은 누구의 기대감이겠습니까? 자녀의 기대감일까요? 부모의 기대감일까요? 윤서 생각은 어때요? 누구의 기대감일까요? 그렇겠죠. 아이들이 부응할 수 없는 기대감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이걸 원하는데 나는 그걸 못해. 그렇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요.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너무 많이 자랑을 하게 될 때, 아이들은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 자체가 무엇을 유발할 수 있었었죠? 이러한 행동 자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이 문장의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말만 돌린 겁니다. 자신들이 부응할 수 없는 기대를 만든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은 계속해서 아이를 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할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없을걸요?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and 그리고 also 또한 create 병렬 보이십니까? 1번, 2번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또한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아, 점점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어. false 잘못된 sense of self 자신에 대한 인식 그걸 어떻게 말할까 예린아? 자신에 대한 인식, 자의식 잘못된 자의식을 가지게 돼요. 잘못된 자의식을 만들게 되죠. 누구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아이에게 있어서 잘못된 자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요. 너무 자랑하는 태도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것은 또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자의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표현인 줄 아시죠?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공부를 왜 이렇게 잘해요? 라고 하면 엄마가 100점 받으래요. 100점 못 받으면 엄마한테 맞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저만 무서워요? 또? 진서 표정 왜 그래요 또? 안 보여. 그러니까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요. 됐죠? You want your child to be who they are, not who they seem to be as defined by their incredible achievements.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던져보고 갈까요? 그 나중에 자녀 계획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쭤볼까요? 나중에 저 자녀 계획이 있어야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이렇게 계시네요. 그럼 일단은 정로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요. 정로는 어때요? 자녀가 딱 그냥 건강만 해다오. 뭐 이런 느낌으로 키우고 싶어요? 아니면은 너 100점 받았으니까 100점짜리 아이고 너 이번에 20점 받았으니까 엄마가 너 20점처럼 돼야 할 거야? 뭐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겠죠. 나머지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는 뭐 후자예요. 예린이는?
그러니까요. 볼까요? You want. 솔직히 부모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뭐가요? 여러분의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want 목적어 투부정사 되기를 원하죠? 어떻게 되기를요?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 요렇게 돌리기보다는 조금 표현 바꿔서 아이들 그대로 혹은 있는 그대로 본 모습 그대로 이런 의미예요. 있는 그대로 아이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잖아요. 뭐가 아니라요? 여기가 표현이 조금 무서워요. 뭐가 아니라요? 뭐가 아니라요? 1번, 2번. 뭐가 아니라요? They seem. 아이들이 일단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해석 먼저 따라와봐. 아이들이 이런 것처럼 보여. 뭐뭐처럼 보이다죠. 됐어요? seem to 부정사 be defined. 아이들이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으로 보입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아이들이 정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자, 따라만 와봐봐요. 무엇에 의해서 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린아? 아이들의 놀라운 업적들. 이렇게도 괜찮지만 어렵지? 돌려. 점수.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아이들의 놀라운 점수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정이 되는 것처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말을 조금 풀어볼게요. 멋진 점수에 의해서 정이 돼처럼 보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으니까 엄마가 상을 줘야 되겠지? 아유, 잘했어. 자, 지금 이 아이는요, 자신의 점수에 의해서 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근데 만약에 멋진 점수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야? 이번에 이게 최선이야? 98점이야? 너 엄마가 2점짜리 빼라 그랬니?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빼먹는 거지? 빈칸 막 빼먹고? 왜 자꾸 그냥 막 흘려서 그냥 보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어. 너 오늘 남아서 틀린 문장 3번씩 쓰고 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냐고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의 아이를 원하시지 이런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점수에 의해서 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크기를 바라신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저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같은 한편이긴 합니다만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있는 그대로 보십니까? 아니면 점수에 의해서 정의되는 아이로 보십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f not, 변형이 괜찮은데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 요건 우리가 배운 거예요. 지난번 심화 문법 할 때요. 지금 부사절 접속사 if 맞아요? 근데 문장이 없어요. 왜 없어요? 생략됐겠죠. 뭐가 생략됐을까요? 아마 이 표현은 여기 if you don't want your child 아마 이런 문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블라블라블라 who they are 여기까지 아마 이런 문장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문장이.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앞이랑 겹쳤잖아요. 그걸 다 생략시켜버린 건 전부 다. you 겹치네. 오케이. want 겹치네. 그러면 not은 남겨놓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if not을 어떻게 줄였습니까? 간단하게 unless you want. 근데 이런 문장으로 바꿔 쓸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건 어때요? 나는 if not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2단어 쓸 바에 그냥 1단어 쓸래요. otherwise. 선생님 이거는 otherwise 가정법이잖아요. 아니요. 뭐 맞는 말이긴 한데요. 가정법은 결국에 if 문장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if not을 otherwise로 축약하면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는 비슷하죠. likewise냐 otherwise냐 조심하세요. likewise는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었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헐 지금 학부모님 지금 있는 그대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자라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럼 이게 어떤 표현이야?
점수에 의해서 정의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쭤볼까요? 초나. 그러면 그 아이가 잘 성장할까요? 나중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could and with. 자, 일단 and with는 한 단어가 맞아요. 결국 뭐뭐 하게 되다란 뜻이 있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돌렸어요. 결국 마주하다. 아마 요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문장 무서워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자라기를 원치 않아요? 정말 점수로 정의되는 것처럼 보이길 원해요? 오케이.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 줄 압니까? A driven perfectionist child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인가요? 뭐 driven 하면 뭐 이끌린 뭐 괜찮지만 뭐 지나친, 과도한 요런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지나친 완벽주의자의 아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하던 학생 중에서요. 예를 들어 단어 시험을 3개를 틀렸거든요. 그럼 우리 어때요? 이 정도면 잘 봤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걔는 어떻게 하면 자기 머리카락을 젖뜯어요. 이렇게. 걔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쪽지 시험은 어땠을 것 같아요? 2-3개 틀리면요. 막 또 머리 막 젖뜯으면서요. 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래요. 근데 저는 말할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요. 알았어. 일단 이거 그만해. 그래서 걔가 항상 여기만 뜯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없어요, 머리가. 지금 그 선배가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군대 간다고 해서 연락 왔었는데 지금은 잘 살아요. 졸업하고 다시 잘 살아요. 지나친 완벽주의자의 아이가 되겠죠. 또는 아마도 dropout이 될 수도 있습니다. dropout 무슨 뜻입니까? 뭐 밖으로 떨어지다의 느낌이죠. 그렇죠? 중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음 말은 못합니다. 최악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말은 필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리하고 내용 다시 한번 싹 음미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있는 그대로의 아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착하게만 자라다오. 법은 잘 지켜다오. 있는 그대로의 아이가 되기를 원하죠. 이게 아니라요. 점수로 정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 무섭죠잉? 넌 100점 맞았으니까 엄마가 이번에 비엔나 소시지 구워줄게. 너 이번에 30점 맞았으니까 너 단무지 먹어. 넌 그럴 만한 애야. 나는 너를 영재로 키웠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의 아이가 아니라면 점수로 정의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제가 필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지나칠 정도로의 완벽주의자의 아이가 되고 때로는 중퇴를 할 수도 있겠고 혹은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평균 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어떤 자녀로 지금 보이고 있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거운 지문이었죠? 21번 지문입니다. 그 뒤에 있는 거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어떻게 활용할지. 21번 지문의 주제. 자조 집단의 힘입니다. 아씨, 또 자조는 뭐야? 설명해야죠, 당연히요. 자조 집단의 힘. 홍삼차를 너무 맛있게 드셔갖고. 심지어 또 레시피 그란데 라떼까지도 드셔갖고. 알았어요. 그 자조 집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4번째 문장의 우측을 보면 셀프 헬프 그룹스라는 표현이 자조 집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같이 도와주는 집단이 돼서요. 으쌰 하는 집단이에요. 으쌰.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뭐 시연이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시연이가 긍정적인 사람들의 모임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서양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주인공이요.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해요. 동그랗게 의자에 앉아갖고요.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박수 쳐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자조 집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조 집단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겠고 서로 지지할 수 있겠고요. 문제를 극복하면서 바람직한 변화를 이끄는 게 바로 자조 집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돕는 집단, 자조 집단이라고 나와 있고요. 표현이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조금 기니까는 일단은 잡아놓고 갑시다. for부터 시작해서 I can't 까지 묶어주시면 주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얘하고 어울리는 동사가 여기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조금 문장이 길어서 일단 단축시키고 한번 가봅시다. 한 가지 가치 있는 기술은 이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valuable 나오면 제가 항상 연습시키죠. invaluable, valueless.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invaluable이냐, valueless냐? 아름! 자, 누구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invaluable. 교과서 표현 기억하시는군요. 매우 귀중한 이런 뜻이었죠. valueless 바꿔 쓸 수 없습니다. invaluable 가능하겠죠. 매우 귀중한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for하고 묶여있는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정말 소중한 기술이 있어요. 됐어요? 자, 어떤 기술이냐면요. for getting out. get out 하면 어떤 느낌이죠? 나가다란 느낌이에요. 여기서 get out of 하면은 빠져나오답니다. 그러면 다시요. 그대로 묶어서요.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멋진 기술은 됐나요?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위한 한 가지 멋진 기술. 근데 어디에서 빠져나와요? 도움 줄 수 없음. 그거 아닙니다. 제발. helpless는 도움 줄 수 없다. 왜냐면 내가 힘이 없거든. 무기력.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멋진 기술은 또 어디에서 빠져나오나요? depression은 우리가 우울증 다 알고 있는 단어죠. 무기력과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멋진 기술은 그리고 어디에서도 나오죠? 이러한 상황들에서도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멋진 기술은 하면서 이런 젠장 위치부터 시작해서 다시 여기까지가 주격관계 대명사로 situations를 꾸며주고 있겠고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당연히 that도 되는 거고요. 가만 보니까 주관대 비동사니 생략시켜도 이상은 없습니다. 됐죠? 생략시켜도 이상은 없어요. 다시요. 한 가지 멋진 기술은 어떤 기술? 무기력, 우울증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멋진 기술. 됐어요? 근데 그건 어떤 상황일까? 초나 predominantly 뭐 지배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지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걸려 있었네. 비동사 being run. 자, 요거요. 요거요. 이거요. 비동사 being 보여요? 이거요. 비동사 ing 맞아요? 진행 시제 맞죠? 그쵸? 그리고 진행 시제이면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요. 이거 과거 분사예요. 그건 BPP 수동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진행 시제의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외워도 되죠. 비동사 being 진행 시제. 또 being BP 수동태 이런 느낌이죠. 자, run 하면 어떤 뜻이 있냐? 달리다라는 뜻? 네, 맞습니다. 어떤 뜻도 있냐면 뒤쫓다. 네, 맞아요. 추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인가요? 어떤 상황들? 지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뒤쫓기는 상황들이겠죠? 뭐 이런 거 한 번쯤 느껴봤을 거예요. 아, 막 뒤쫓겨요. 하루하루가 정말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죠? 그럼 이게 압력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돌리면요. 자, 뭐에 의해서요? 이런 느낌이네, 진서야. 어떤 느낌?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뒤쫓기고 있는 상황들. 자, 어떤 생각?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망쳤어. 이런 생각에 의해서 뒤쫓기게 되는 상황들과 우울증과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한 가지 멋진 기술은 이겁니다.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게 무엇입니까? To choose. 고르는 겁니다.
뭘 골라요? choose 투부정사. choose는 투부정사를 이렇게 봤네요. ing 되면 안 되겠어요, 나예야? 선정하는 겁니다. to be with. 같이 있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됐어요? to be with. 같이 있기로,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 Who have resolved the problem with which we struggle. 서술형 조금 조심해 볼까요? 일단 선행사가 사물이니까요. 당연히 대시 되는 건 맞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를 보면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오고요. resolve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쉬워요? 해결하다죠. 해결하다. 그러면은 희서야 resolved까지만 해석을 해볼게요. 해결했었던 됐어요? 해결했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결했었던 사람들입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고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뭔데요? 나 무서워. 조심해. with which예요. 전치사 위치고 struggle에서 갖게 되면은 후의 영향은 여기 문장 끝까지였네요. 전치사 위치 별거 아니죠, 사실은요. 아까 나이가 대답을 잘했어요. 전치사 대수는 안 돼요. 그래서 with that 이건 안 되죠. 근데 언제나 대시 안 됩니까? 아니죠. 때에 따라 될 수는 있죠. 왜요? 그 전치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보내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보내면 struggle with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목관되니까 그때는 그냥 위치거나 그냥 대시되겠죠. 조심하자고요. 문제 변형은 충분합니다. with 위치에 밑줄을 긋는 거예요. 맞아 틀려. 그럼 맞다고 해요. 왜요? 원문이 with 위치였잖아. 근데 뒤에 예리나 with가 있어. 그럼 with 틀린 거지. 그 with가 다시 원래 자리로 간 거니까. 조심하세요. 서술형도 조심해야 되고요. 아마 이거 with를 어디다가 넣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겁니다. struggle은 어떤 뜻입니까? 분투하다, 투쟁하다, 애쓰다, 노력하다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문제를 됐어요?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어 와 같은 생각에 의해서 뒤쫓기게 되는 상황들, 우울감,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멋진 기술입니다. 됐습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울증이나 무기력, 그리고 자신감 부족. 그래서 이런 표현 없었는데요. 아이씨, 그냥 I can't 부분을 조금 돌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었죠? 방금 본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수업하기 전에 그랬죠. 이번 주 일요일 학원에서 같이 죽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제가 이 글을 읽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집에서 공부는 하십니까? 하시겠죠. 공부하겠죠. 그렇죠? 근데 분석은 깔끔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하다가 막히는 거 없어요? 교재 받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기력해요. 우울해지죠. 공부 안 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요. 저도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저랑 같이 있는 게 아마 도움 될걸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같이 있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번 주 일요일은 자조집단의 힘을 여러분이 발휘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This is one of the great powers of self-help groups.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뭐 중에서 야, 계속 틀려 이거. one of 복수명사 계속 틀려 이거 우리요. 문제 풀 때요. 지난번 그 1회 실전 2회 시만 푸신 분들 복수명사 아니어서 다 틀린 거예요. 위대한 힘들 중 하나입니다. 무엇에? 스스로 돕는 집단들. 이게 뭐예요? 자조집단이라고요. 이게 바로 자조집단의 힘이죠. 자, 자조집단은 어떤 느낌입니까? 스스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요. 뭐 시연이나 서영이가 일요일에 쌤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갖고 오면 내가 알려줍니까? 나 안 알려줘요. 뭐라고 할 줄 알아요? 야 이거 여기 이렇게 쓰였잖아. 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뭘까?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아 그러면 대신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아까 지난번에 예린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왜 캡틴인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정답 바로 알려줬습니다. 원래 구조가 뭐였을까? 그럼 봐봐봐. 그거는 예린이가 스스로 맞춘 지식이고요. 제 지식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스스로 문제 해결한 거 아닌가요? 이게 self-help groups입니다. 해결책을 대놓고 주는 게 아니라요.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극복하도록 하는 게 바로 자조집단이라는 표현입니다. When you are in a negative state, 솔직히 이런 적 있잖아. 이러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무슨 말일까 현승아? 오늘 조금 우울해. 문제가 잘 안 풀려. 쪽지 시험 R2 받았어.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have 플러스 pp 준 겁니다. 제공한 것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은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의 형태에 쏟은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 외우지 말고요. 지금 우리 좀 부정적인 상태입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왜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그 생각에다 쏟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운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의 형태는 당연히 약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깊이 빠집니까? 우리의 활력과 에너지를 다 부정적인 생각에 쏟았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쌓이겠냐고요. 긍정적인 힘은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면 자조집단의 경우에서는 이 힘이 어떻게 발휘가 될까요? 두 번째 카트에서 21번 지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Those who are in a higher vibration are free up. 잡고 가. 일단 얘가 동사가 맞는데 같이 잡아야 돼. 해서 이상하게 하지만 자유롭다가 아니에요. 비동사 free up는 뭐뭐가 없다예요. 됐습니까? 뭐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유롭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도스가 나왔어요. 이러한 사람들. 자, 좀 이따 볼게요. 어떤 사람들 주관대 등장했습니다. 대수로 바꿔 쓰는 거 조금 그래요. 도스의 느낌 때문에. 아마 도스 people 이렇게 있었던 거겠네. 어떤 사람들? 조금 특이하지. 우리 23년 9월 기타 지문에서 바이브레이션 나왔으니까 안 적어도 되죠. 더 높은 진동 속에 있는 사람들. 조금 특이해요. 그렇죠? 더 높은 진동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떤 표현인지 모르죠? 계속 가봐요. 더 높은 진동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습니까? 에너지가 없습니다. from 어디에서의 에너지? 자신들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에너지가 없대요. 선생님 에너지가 없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아니요. 어디서 오는 에너지냐고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힘이 없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 진서야,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에 힘이 넘치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그 힘이 넘칠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에 에너지가 없다라는 건 아예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도수는 누구죠? 앞에 나왔었던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됐습니까? 잘 받아들이시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에 에너지가 없다.
애초에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1번, 2번 have energized, have 플러스 pp는 어떤 느낌일까? 에너지 그대로입니다.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어디에 에너지를 공급해요? 긍정적인 생각의 형태들의 에너지를 공급해요. 이건 뭔 말입니까? 긍정적인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현승이나 뭐 시연이가 쌤 이거 좀 헷갈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렸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뭐야? 야 꺼져. 네 혼자 해만 짜증나니까.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앉아보세요. 어서 오시고. 뭐가 문제죠? 이렇게 저는 접근하지 않을까요? 다 그런 거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까? 이걸 왜 틀리는 거야? 또라이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앉아보세요. 이렇게 하죠. 긍정적인 생각에 힘을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merely 나와요. 그렇게 외워놓으라고 했던 not only, not just, simply. 어떤 느낌? 단지 그거잖아. 드디어 나온 거잖아요. 단지 표현 멋있다. to be 있는 것만으로도 자 누구에 있어요? 그들의 존재 속에 있는 것. 자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과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은 굉장히 베네피셜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 줄 알죠? 베네핏은 이득이란 뜻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의 형용사니까 이득이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러면 그들의 존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여기까지만 정리해볼까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본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의 에너지가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였지, 진서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에, 긍정적인 생각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건 좋은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었던 위와 대조적이죠. 그 윗문장의 위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었죠. 우리가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긍정적인 생각은 약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문제 풀다가 모르면 한없이 부정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겠죠, 선생님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좋다. 그렇죠? 격려도 받겠죠? 도움도 받겠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In some self-help groups. 자, 이제 이 글을 이제 마무리를 이제 슬슬 지을 시간입니다. 이제 자조 집단 내에서 보면은 이것은 무엇이라고 불리는 거야? 수동이다, 수동. 선생님 뒤에 목적어 나오는데요. 이거 보어잖아, 보어. 그치? 홀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조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주격 보어가 되는 거겠죠, 이제는요. 이러한 것은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hanging out with. 자, 원래 hang out with라고 말하면 누구누구와 어울리다란 뜻이에요. 됐어요? hang out with. 누구누구랑 놀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시요. 이러한 것은 무엇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승자들과 함께 놀기라고 불리는 거래요. 그러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다라 그랬죠?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승자와 함께 어울린다. 이런 표현으로 묘사가 됐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승자와 함께 어울리면 여러분도 승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조집단이라는 표현 잘 기억해 보시고 이번 주 일요일 함께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점이 조금만 더 나오네요. 왜냐면요. beneficial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냐? 이 문장에서 어떤 이득이 있냐? The benefit here. 이득은 여기에서의 이득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적인 수준입니다. 무엇에? 말 풀어줄게. 겁먹지 마세요.
정신적인 수준입니다. 무엇의? consciousness. 어떤 의식에 있어서 정신적인 수준이 일단 2.1에 설명할 거니까 좀만 따라와봐. 의식에 있어서 정신적인 수준입니다. 설명할게요. and 그리고 there is 있습니다. 자, 뭐가 있나요? transfer도 있습니다. 전환이라는 의미인가요? 전달이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거의 의미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전달 그렇게 그냥 할까요? 전환, 전달. 여러분 표현으로 가는 게 좋겠죠. There is a transfer. 이런 전달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전달합니까?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달도 있을 거고 또 무엇도 있나요? Relighting. 여러분 거 보면 뭐 재점화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할게요.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달도 있고 자, 뭐도 있어요? 재점화도 있다. 민수쌤 왜 저래? 자조집단이 좀 필요하시겠네, 민수쌤도.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달도 있고 재점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의 재점화예요? of one's own. 자,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이 소유격 오는 누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latent positive thought forms. 일단 쫙 묶어볼까요? 우리 이 단어 사실 잘 모르죠? 각주 달려 있었던 표현 같은데 latent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거는 아마 potential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표현이 조금 살아야 그죠? 이게 잠재적인 네 맞아요. 그거 맞죠. 근데 우리 요것만 알고 있지 말고요. 하나만 더요. 이제 포텐셜을 알고 있으니까 DOR MANT dormant 이거까지 같이요. 사실 dormant라는 표현 자체는 이게 원래 동면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고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게 되고 봄에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기 넘치게 되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지금 아직까진 번데기예요. 나중에 멋진 나비가 되기 위해서 지금 돌먼트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아, 나비네요. 어쨌든 우리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니까 돌먼트도 외워두시고 이게 막 휴지의 이런 상황도 있어요. 멈춰있는 이런 상황도 있죠. 왜 멈춰 있습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잠깐 멈춰 있는 잠재적인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요. 재점화의 전달도 있습니다. 무엇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긍정적 생각의 형태들의 재점화도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달도 있으며 의식의 정신적인 수준이 바로 2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요. 승자와 함께 어울렸을 때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 2점은 먼저 의식의 정신적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긍정적 생각의 전달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긍정적 에너지군요. 긍정적 힘, 긍정적 힘의 에너지도 있을 거고 여기였었네. 긍정적 잠재적인 긍정적 사고의 재점화라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이게 2점이라는 거죠. 이게. 이 재점화를 전달한다는 거고요. 제가 그 표현을 지금 뺐네요.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에 모르는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야, 넌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골랐는지 생각해보자. 응?
그러니까 너가 알기로는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야? 완전해, 불완전해 하면서 여러분의 의식적, 정신적 수준은 어떻게 할까요? 점점 끌어올리는 거 아닐까요? 의식적으로 문제를 보도록, 무엇인가 알고 문제를 보도록 그 정신적 수준을 끌어올릴 겁니다. 말 한번 돌렸죠? 그리고 긍정적인 힘을 전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나오면 안 틀리면 돼. 틀린 게 문제가 아니고 왜 틀리는지가 중요한 거야. 긍정적인 힘도 전달하겠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잠재적 긍정적 사고의 재점화. 재점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relighting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다시 불을 켜는 거죠. 이런 거죠.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뭐. 다음번 쪽지 시험에 잘하면 되지 뭐. 쪽지 시험 산더미야. 다음번에 잘하면 돼.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우울했다가 쌤이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주변 사람이 그렇다면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긍정적 사고의 형태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Self-Help Groups라는 자조 집단의 힘이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직접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22번부터는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들어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겠습니다.